네, 안녕하세요. 입시교실, 자, 일곱 번째,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특 또는 과세특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19년 11월 달 이후에,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라는 식으로 해서 정부가 공정성 강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공정성 강화 정책의 다른 뜻은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비교과 활동들을 축소하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줄여나간다. 그래서 봉사활동이 줄었고 추천서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뭐 학생부 전체만 놓고는 추천서는 아니겠지만 봉사활동이 이제 특기사항이 빠졌죠. 자, 그다음에 어떤 수상 경력이나 이런 것들도 활동을 올릴 수 있지만 이제 대학에서 볼 때는 하나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수상 경력이 대입에 미반영 되죠. 그다음에 이제 자율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분량 축소됐고 전체적으로 창체 부분의 분량이 계속 줄어든 상태가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독서 활동도 미반영이 되고 뭐 등등 많죠. 전체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학생부 종합전형의 다양한 부분의 축소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따지면은 교과 수업 시간에 교과 활동 내신 성적이라고 불리는 교과 성적과 교과 활동 및 교과 발달 사항에 있는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속에 있는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진로 활동 그리고 행동 특성 종합 의견 정도로 학생부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단순해지는 거죠. 이거를 단순하다 그러면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과거보다 분명히 다양한 부분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남아있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제 세특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체의 일정 부분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행동 특성 종합행위에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제가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입시교실에서 찍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과세특이라고 불리는 세부능 및 특기사항은 도대체 어떤 중요성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지. 쓰는 건 이제 선생님들이 쓰죠. 학생이 쓴다고 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쓰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쓸 때 어떻게 쓰셔야 잘 쓰실지에 대한 것들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입시의 핵심으로, 입시라는 건 여기서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하는 거고요. 세부능 및 특기사항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을 얘기할 때 연세대부터 한국 외대까지 6개 대학이 만들었던 유명한 문서가 있죠. 자, 이 문서 되게 유명합니다. 이거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지나간 얘기지만 어쨌든 총 4가지 정도를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보죠. 자, 그런데 이 학업 역량을 뒷받침하고 있는 학생부의 여러 요소들은 수상 경력, 진로 희망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 학습 발달 사항, 독서 활동,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이었는데 이 중에 진로 희망 사항은 이제 사라져 버렸고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문서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냥 가져다 쓴 거니까 지금 현실에 맞추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이게 중요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창체도 중요했었는데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은 들어가 있죠, 여기. 자, 이게 학업 역량은 보통 우리가 보는 학습 시간에 보여준 역량, 실력, 그 다음에 성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 학생부 전체 내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어떤 전공적 합성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그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전공과 관련된 노력을 해왔는가라는 부분. 그러니까 경험의 다양성 같은 경우들 또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교내 활동들, 뭐 상을 받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여기에도 보통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 빠져 있긴 한데 최근에는 전공 적합성이 다양한 요소들이 지금 많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을 볼 때에도 그 전공과 가장 유관한 내신, 즉, 뭐 물리학과를 지원하려는 학생은 수학이나 물리겠죠. 그 다음에 뭐 경영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은 영어 성적이랑 사회 성적들, 그리고 수학 성적들을 보겠죠. 당연히 똑같은 얘기로 국문과 지원하는 학생들은 국어 성적을, 그 다음에 뭐 신소재공학과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학이랑 화학 성적이나 뭐 물리를 본다든가 이런 식의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은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당연히 보고요. 인성은 뭐 딱히 이걸 보기엔 좀 그런데 뭐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본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학교 내 수업 시간의 태도 같은 것들을 보겠죠. 그래서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대학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대학의 인터뷰 사항입니다.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인터뷰했을 때 비교과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활동을 꼽아라. 그러면 당신은 뭘 꼽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 뭐라고 했어요? 학종 전형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이고, 여기서 학업은 아마 학교 성적, 학업 성적을 얘기하는 거겠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성적과 세특이 들어있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 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상당히. 그래서 전공 관련 내신, 전공 연계 내신, 그리고 교과서에 기반한 탐구 활동 같은 것들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세부영역 특기사항은 보통, 어, 국어 이렇게 쓰여져 있고 어떤 것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국어학습을 해나갈 때 노트 정리, 문제집 풀이, 친구에게 설명 등의 순서적 단계를 거치는 등 학습 역량과 학습 수준이 매우 탁월하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제 어떤 내용이 탁월한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화학은 수업 시간에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관한 문제풀이를 그부들의 앞에 발표함으로써 학생들 모두의 수업 참여에 노력을 함. 모든 순간의 물리학이라는 책, 카를로스 로벨리죠. 카를로스 로벨리의 책을 읽고 보호의 양자화된 원자 모형의 부연속적인 특성과 관련해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의 이론과 비교해가며 과학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그렇죠. 어떤 것들을 주로 했다라는 걸 썼죠. 이렇게 쓰는 게 세부능력의 특기 사항이에요. 자, 세특 쓸 때 세특을 아주 잘 쓰는 거를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잘 써주시면 좋은데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데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잘 써주면 약간 의심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국어 선생님을 저렇게 쓰면 안 되고요. 어, 화학 선생님처럼 쓰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죠? 자, 실제로 이렇게 발췌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뭐 수학 2, 항상 차분한 자세로 수업에 임하며 보통 학생의 자세, 특징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함수의 극한값, 이렇게 실제 어떤 사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학생의 칭찬 내지는 평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학생에 대한 어떤 처음에 묘사, 서술이 들어가고, 구체적 사례가 들어가고, 평가가 들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태도가 진지하며 수업 중 궁금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그래서 야마나카 신야의 가능성의 발견을 꾸준히 읽고 감상을 정리하여 의학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힌 서평을 하였고, 이용학의 전라도 가신의 이태준의 달밤, 연상섭의 만세전, 이강백의 파수꾼, 문학체계의 단골로 등장한 작품들이죠. 이런 작품들을 스스로 감상하고 활동지를 꾸준히 작성함. 시 감상 활동에서 2, 3남의 교실에 선정하여 자신이 감상한 시에 대해 느낌을 잘 전달하여 발표했다. 중간에 평가들이 나오고 끝에 부분에서 살짝 나오죠. 이렇게 쓰는 게 보통 세특이죠. 두 학생 다 우수한 학생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 사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궁극적인 학생으로, 긍정적인 학생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다양한 시각을 바라볼 줄 아는 모든 조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매 시간 다른 주제 활동에도 조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조원들이 싫어하는 발표를 매번 하였으며 활동이 막힐 때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함. 빈곤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활동 시 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과 같이 무리한 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빈곤 노출되기 싫어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함. 오, 굉장히 자세히 써놨네요. 활동에 대한 것들은. 그쵸? 그래서 학생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영화를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 발표했다는 것들까지 자세히 써놨네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나게 썼죠. 화학도 마찬가지로 잘 썼고, 영어도 그렇고요. 어, 멘티 학생을 도와주는 반면에 자신이 멘티인 학생이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하여 쉬운 책을 선정해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등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집단 조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지문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해석하여 발표했고요. 지문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집단 지성의 사례 또는 긍정적 측면 등의 추가 조사를 통해와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집단 지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했다. 캐릭터 잘 살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세특을 잘 쓸 때 이거 울산교육청에서 만든 건데요. 서울대가 2016년에 학생부 종합전형 우수성과 공유 컨퍼런스에서 했던 얘기예요. 자, 왼쪽 학생과 오른쪽 학생을 볼 때 왼쪽 학생이 내신 성적은 좋죠. 오른쪽 학생에 비해서. 아니죠. 사실 죄송합니다. A 학생과 B 학생 봤을 때 A 학생이 B 학생보다 좋죠. 내신이. 근데 A 학생 같은 경우 세특을 보면 성실하고 차분하게 수업을 잘 듣는 학생이다 이렇게 돼 있고 표시돼 있죠. B 학생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이해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무슨 상 등을 받았다. 사실은 A 학생이 B 학생보다 내신이 좋지만 전체적인 세특과 수상에서 볼 때는 B 학생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성적만 보지 않고 다양한 면을 본다 그러면 평가에서 B 학생이 A 학생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걸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등장하는 경향이죠. 세특도 중요한데요. 교과목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수업에서 보인 적극성, 수업에 임하는 자세, 학업 소양과 특성도 중요하고요. 선택 과목 수강, 학습 활동 참여도 및 태도 이런 것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결국 뭐냐면 이런 식의 태도들이나 특성들 이런 것들 수업 시간에 다 전체적으로 가르쳐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목 선택, 여기서 자기 진로와 적성과 맞는 과목들을 잘 선택해야 된다. 이런 거 잊으면 안 되겠죠. 자, 세특이란 결국은 교과 성적 밑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문장으로 쭉 나열되어 있고 과목별로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특을 저런 중요도가 있고요. 특히 대학교, 아까 서강대 입학사정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교과 성적이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교과 발달 사항 및 세부능력의 특기 사항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교과 발달 사항이나 세특은 무조건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과 성적과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기록이지만 동시에 기록을 통해서 발전하는 모습까지 그려주는 게 중요하고 학생의 캐릭터를 살리는 게 중요해요. 보통 최근에 학교의 경향은 학생의 어떤 묘사나 특징을 먼저 서술하고 그걸 뒷받침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평가까지 넣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수업 시간에 어떤 평가를 교사한테 받는 것도 중요하고 평가 없이 그냥 내용만 서술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학생의 특징을 잘 서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살펴봤고요. 그러면 세특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학생이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이 되는지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